자, 이번 시간에는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두 가지 법칙이 나오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대표적으로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는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기 전에 교환은 뭘까요, 우리가? 물물 교환 이렇게 들어봤죠. 서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이 있는 것을 내가 받고 이렇게 교환을 하죠. 결합은 여러분들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교환 법칙부터 보겠는데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더하기 5가 있죠.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3과 5를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5 더하기 3. 얼마가 되죠? 8입니다. 이처럼 두 수를 더하는데 이 3, 5의 순서를 바꾸었죠. 자리를 바꾸었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을 바로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셈은 두 수의 위치를 바꾸어서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은 똑같은 8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식이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즉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죠. 근데 우리는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양 더하기 양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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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의 교환 법칙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있죠. 플러스 2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순서를 바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덧셈을 배웠잖아요. 모두 다 절대값을 먼저 보시면 얘의 절대값은 얼마죠? 3. 얘의 절대값은 2죠. 그러면 절대값을 구해놨으니까 근데 부호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의 차를 줍는다. 맞죠? 그리고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꾸어도 절대값은 2, 절대값은 3이죠.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 차를 구하면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럼 1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두 식의 결과값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두 수의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교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교환 법칙을 우리가 우리 말로는 알지만 자, 수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바로 덧셈이죠. 덧셈의 교환 법칙. 여러분들 앞에 덧셈의 말을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곱하기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덧셈이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A, B의 위치를 BA로 바꾸어서 더해줘 보죠. 이것이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 되나요? 결합 법칙이 되죠.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2 더하기 5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더하기가 있을 때는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괄호가 있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앞에 3 더하기 2를 묶었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2 더하기 5를 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더하기 2는 얼마죠? 5가 되죠. 그리고 뒤에 5가 있으니까 다음에 얼마 됩니까? 10이 되죠. 그죠? 자, 아래 것은 자, 괄호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3 더하기는 그대로 적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5가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3 더하기 7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어서 결과값이 똑같죠. 자, 우리가 이 괄호의 역할이 뭐냐면 자, 계산을 누굴 먼저 하고 싶을 때 어떤 계산을 먼저 하고 싶을 때 괄호를 이렇게 치면 이 괄호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 다 더하기일 때는 앞에 것을 먼저 계산하나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나 결과값은 어떻다? 똑같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 된다? 결합입니다. 누굴 먼저 결합시켜, 누굴 먼저 계산할래? 그래서 묶었죠. 이 묶는 것을 바로 뭐한다?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하기일 때는 사실 괄호가 없어도 어때요? 3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그냥 10이 나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더하기 덧셈으로 연결된 식은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참고에 있죠. 그죠? 보세요.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계산하는 거랑 자, 뒤에 있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계산하는 거랑 같죠. 이게 결합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더하기일 때는 굳이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타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괄호가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괄호가 없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괄호를 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더하고 싶은 대로 더해도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 더하기 3 더하기 8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2 더하기 3이 얼마? 5. 5 더하기 8이 얼마? 13이라고 하겠지만 더하기가 되어 있을 때는 또 교환 법칙도 성립하거든요. 그죠? 그 말은 이 3자와 8자를 자리 바꾸어도 되죠. 이렇게. 왜? 앞에서 교환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2 더하기 8을 하면 왜 좋아요? 우리가 쉬운 숫자 1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3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3과 8의 자리를 바꾸어서 바꾸는데 굳이 바꾼 것을 표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10이 되는 것을 먼저 더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3하고 8하고의 위치를 바꾸었으니까 교환 법칙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면 요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자, 괄호가 있으니까 두 개를 묶기 위해서 중괄호를 표현했고 뒤에 플러스 5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두 수의 정수의 덧셈이죠. 절대값 얼마예요? 3. 절대값 2가 되죠. 근데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절대값이 차죠. 그러면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고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뒤에 있는 플러스 5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이 얘는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절대값이. 그런데 부호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니까
1과 5의 차가 얼마죠? 4가 되면서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게 되죠. 물론 플러스는 뭐 알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요번에는 첫 번째는 여기 괄호가 묶여 있지만 맞죠? 두 번째는 이 뒷부분에 괄호가 묶여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 괄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누구를 이놈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식을 풀 때는 앞에 는을 붙이는 습관 꼭 길러주시고 얘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 이 마이너스 3과 이 플러스까지는 꼭 적어 놓은 다음에 이놈을 계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의 절대값은 2가 되고 얘의 절대값은 5가 되죠. 자, 그러면 두 놈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나요? 아,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를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요번엔 어때요? 똑같죠?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더하면 되죠. 그리고 큰 놈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너를 붙이고 요번에는 절대값을 보니까 얘의 절대값은 얼마? 3. 얘의 절대값은 7이 되죠. 그런데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의 차를 적어야 되겠죠. 7과 3의 차는 4가 되고 절대값의 큰 놈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 놓으니까 결과가 어때요? 플러스 4와 플러스 4가 어때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어떤 여러 개의 수를 더할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더하기일 때는 어떤 것을 먼저 더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합 법칙의 수학식은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알 수 있겠어요? 이놈을 보면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저 보세요.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수를 더하고 맞죠? 이번에는 뒤에 수를 더하고 앞에 수와 같이 더하죠. 즉, 이 괄호의 위치가 앞에 것을 먼저 더하느냐 뒤에 것을 먼저 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적을 때는 교환법칙은 문자 A, B 두 개를 써서 표현하고 결합은 세 개를 써야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것은 서로 서로 자리 바꾸었으니까 교환법칙이고 세 개가 나온 것은 바로 뭐가 된다? 결합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식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데스셈의 교환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데스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때요? 1번은 이제 정수를 가지고 문제 풀고 2번은 이제 우리가 유리수를 가지고 문제 푸는데 정수나 유리수나 푸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물론 오늘 선생님이 먼저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7과 플러스 2를 모두 다 더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만 보니까 우리 시간에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어때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0이 되죠.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두 개 잃었죠.
두 개 잃었는데 두 개를 얻었죠.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 그대로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더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개 더하는 것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했다면 보세요. 이 마이너스 37과 플러스 2를 뭐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바꿔줘도 상관없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시험 칠 때 시험 치면 이렇게 네모 박스 쳐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1학년 때 시험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 두 개를 먼저 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압적으로 괄호를 쳐줬죠. 맞아요? 이렇게 괄호를 쳐줬다는 말은 세 개 중에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말이 바로 덧셈의 결합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의 합은 얼마예요? 자, 절대값이죠. 그러면 근데 절대값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절대값을 차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2하고 차는 얼마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0은 부호가 필요 없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7이니까 결론적으로 0과 어떤 수를 더하면 어떤 수 그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7이죠.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덧셈 정수나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계산 답을 구할 때는. 왜냐하면 이놈과 이놈은 이제 뭡니까? 0이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그냥 이게 바로 뭡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교환 법칙이 뭐다, 결합 법칙이 뭐다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요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한 분수죠. 그죠? 분수. 자, 분수 3개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5분의 1을 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참고에서도 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더하기는. 더하기도 다 연결되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더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여기는 분모가 5고 여기는 분모가 3이고 여기는 분모가 5죠. 그래서 분수니까 이 분모와 같은 걸 먼저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는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니까 우리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죠. 그럼 얼마예요? 5분의 5가 되죠. 그럼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자리를 어떻게 됐죠? 바꾸었죠. 이게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죠. 자, 자리를 바꾼 다음에 앞에부터 계산하고 싶어서 앞에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묶었죠. 자, 이게 바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대보니까 얼마예요? 5분의 5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1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두 수를 더할 때는 자, 여러분들 1도 뭐죠?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1분의 1이니까 얘의 분모는 1, 얘의 분모는 3이니까 최소 공배수 만들면 얘는 뭐가 되나요? 3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부호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절대값이 얼마 되나요? 절대값은 3분의 3이죠. 절대값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근데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이 되고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분의 1만
적어도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나중에는 이놈을 꼭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가 5가 아니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분의 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풀어도 뭡니까? 또 최소 공배수로 분모 통분해야 되죠. 분수 계산은 항상 공통분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땐 나중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뒷부분이 나오지만 이 세 개는 한꺼번에 5, 3, 7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통분해 푸는 것도 배우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교환 법칙이 뭐다? 결합 법칙이 뭐다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맞죠? 가나에 이용한 덧셈의 계산 법칙을 각각 말해라.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이니까 답은 교환 법칙 아니면 결합 법칙 둘 중에 한 개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단 지금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5가 이쪽으로 왔죠. 마이너스 2는 여기 왔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수를 뭐 했나요? 위치를 바꾸었죠. 따라서 얘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되겠죠. 교환 법칙. 자, 가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된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플러스 5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어떻게 됐나요? 묶었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맞죠? 묶었으니까 덧셈의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 되겠네요. 결합 법칙.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뒤에 걸 묶었어요? 조금 전에 문제는 앞에 걸 묶던데 왜 뒤에 걸 묶었나요? 아마도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 이 두 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묶었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먼저 묶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플러스 5와 이 마이너스 3을 먼저 묶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먼저 계산해보고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의 절대값은 얼마죠? 3이죠. 얘의 절대값은 2입니다. 근데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더하고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맞죠? 그건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는 어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A의 절대값 5, A의 절대값 5죠. 그럼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이 차니까 0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절대값이 5고 절대값이 3인데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절대값 차니까 2가 되고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뭐 좌우 상관없이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말을 할 때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계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계산하자 이런 말을 나중에 자주 쓸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놈과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0이죠. 맞죠? 이 답은 바로 뭡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처럼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8 플러스 4 바로 교환 법칙을 사용했죠. 이제는 앞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을 적고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합 법칙을 썼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제로죠.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어떤 수와 0과의
덧셈은 그 자신 어떤 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결과값을 찾을 때는 바로 플러스 3이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어때요? 얘하고는 어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바로 0이 되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계산 법칙 이용해 볼까요? 요번에는 조금 전에 이렇게 두 개 바꿨는데 요번에 이렇게 두 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바로 교환 법칙 자리를 바꾸었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9는 놔두고 이 뒤에 그 두 개를 선생님이 묶었습니다. 그러면 결합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 0과 더하면 자기 자신 마이너스 9가 그대로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뒷페이지를 잠깐 설명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 수직수를 이용한 정수의 덧셈인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더하는 것을 수직순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0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0에서 제가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2가 되면요. 항상 어떻게? 오른쪽으로 두 칸이죠. 왜? 오른쪽이 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두 칸을 왔죠. 그럼 여기 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죠. 그죠? 네, 더하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요. 더하면 커져야 되니까. 그죠? 맞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3이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면 여기 오겠죠. 그럼 결과가 얼마예요? 5죠.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수직선을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절대값이 절대값 3이다. 그러면 부호가 같다, 더한다, 5죠. 큰 놈의 부호 따라간다,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보여주고 이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문제도 문제집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항상 0에서 출발하고 요 플러스 5 있죠. 요 아래에 홀로 있는 거. 이건 두 가지고 이건 하나. 요 놈이 바로 뭡니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이 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잠깐 내려보면 이번에는 음수와 뭡니까?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 쪽이죠.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죠. 그럼 항상 음수에서 출발합니다. 음수에서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몇 칸 갔죠?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가 됐는데 다시 또 몇 쪽으로? 왼쪽으로 세 칸을 가라고 하죠. 다시 왼쪽으로 세 칸을 갔습니다. 그럼 결과가 얼마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입니다. 항상 출발은 어디라고요? 0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일단 얘는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죠.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습니다. 오고 나서 다시 플러스고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왼쪽으로 몇 칸? 세 칸 가야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오니까 결론은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자, 항상 누구에서 출발? 여기에서 출발입니다. 항상 0에서 출발.
근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두 칸 갔죠.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플러스 3을 더하라고 할게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여기 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전에는 이런 투직선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학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문제집들이 있어요. 시험에 어떤 학교에서 가끔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시험을 치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